좁은 부엌 안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낡은 국자를 들고 조심스레 냄비를 저었어요. 지글지글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지. 내 아들이니까 약속은 지키겠지.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렸지만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다른 밥그릇과 낡은 수저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삐걱대는 시계가 느릿하게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딱 7시네. 이제 곧 오겠지. 그녀는 벽시계를 한번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섞인 표정으로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속에는 묵은 김치와 멸치볶음이 담긴 그릇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김치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오면 뭐라도 차려줘야지. 작은 접시에 김치를 곱게 썰어 담으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환해졌지만 화면에는 보험 광고 문자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휴, 이런 것도 괜히 기대하게 만드네. 그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퍼지고 있었고 골목길 끝에는 동네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소박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부엌은 늘 밝고 따뜻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건 이웃집 택배기사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 택배요. 302호 맞으시죠?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난 301호예요. 위층이에요.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 냄비 속 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늦나 봐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부엌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모았습니다. 밖에서는 고깃집의 간판 불빛이 반짝였어요. 한우 생고기 전문점이라는 글자가 유리창을 통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가자. 그때는 내가 사줄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등을 기대고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사랑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던 날 김말수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손가방 안에는 손수건 하나와 오래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기 먹으러 가요. 준비하고 나와요. 그 말에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먼저 전화하다니 웬일이냐. 바로 나갈게. 그녀는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브로치를 꽂고 입술에 연한 분을 발랐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요즘은 일 어때? 지난번 사업은 잘 되고 있니? 그냥 그래요. 신경 쓸 일 많아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창 밖에는 산길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던 고깃집 방향이 아니었죠. 어디로 가는 거니? 이쪽엔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새로 생긴 데 있어요. 고기도 맛있고 경치도 좋아요.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무언가 감춰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괜히 손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산길은 굽이쳐 올라갔고 길 양쪽으로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야. 잠깐 내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말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차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잠시 멈췄습니다. 가게는 어디 있니? 곧 와요. 잠시 기다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트렁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이상한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우야, 너 뭐 하는 거야? 엄마, 잠깐만요. 금방 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 상우야. 말순이 소리쳤지만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먼지가 일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남은 건 산새 소리와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탈진 길 옆 바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없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퍼졌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아 산길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차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낙엽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말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좋아. 이게 너의 선택이라면 나도 내 길을 갈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산속에서 김말수는 두 다리로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흔들렸지만 그 안엔 무너진 마음 대신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바로 그 산길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자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수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상우야,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낙엽은 젖어 있었고 신발 속으로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걸었지만 길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에 쥔 가방은 무겁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희미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빛의 의지에 그녀는 조심스레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바위에 걸려 무릎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니까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들었어요. 손이 떨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접혀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강남 빌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잠시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이건 당신 이름으로 해뒀어요. 혹시 나 없이 힘들 때 쓰세요. 그땐 무심히 넘겼지만 지금 그 말이 뼈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빌딩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겠지.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을 견디며 살아왔던 자신이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참 묘하네요. 버려진 날에야 그걸 다시 떠올리다니. 그녀의 말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자신을 버리던 순간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를 버렸다면 나도 당신을 버릴 준비가 됐어요. 그녀는 손목에 걸린 목걸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내려앉은 숲길을 따라 말수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도로 불빛이 보였어요.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말수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길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달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 김말수는 새하얀 안개를 헤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걸은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간 비워둔 집은 차가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를 울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라도 해야지. 그녀는 신발을 벗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롱 밑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그 속에 녹슨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금고의 모서리를 더듬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금속의 냄새가 퍼졌어요. 당신이 남긴 게 정말 여기에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819 남편의 생일이었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 봉투 몇 장과 오래된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관리비 납부 명세서 모두 강남 소재의 빌딩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눈을 의심할 만큼 정확한 서류들이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당신이 말하던 게 다 진짜였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수나 언제나 내 이름으로 해뒀다. 혹시라도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이건 널 지켜줄 거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보다 결심의 빛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내 무기가 될 거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를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인감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버린 아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골목 담벼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손가방에 넣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검은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젠 약한 척은 끝이에요. 세상도 자식도 더는 나를 무시 못할 거예요.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냉정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일어선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긴 이 금고 이제 진짜로 열었어요. 이젠 내가 갚을 차례예요.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도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 위에 떠오르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도심의 공기가 아직 차가운 오전, 김말수는 조심스럽게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전화기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어요. 책상 너머 앉아있던 이종현 변호사는 잠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강남 빌딩 등기 권리증과 관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엔 무심히 넘기다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이 정도면 몇백억은 훌쩍 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걸 팔고 싶어요. 단 조용히요. 이런 규모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세금 문제도 있고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빠르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조건은 하나예요. 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정도 물건이면 원하는 대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절대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흔적이라면 이미 남겨졌죠. 하지만 그건 내 몫이에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냉정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거래는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계좌로 거대한 금액이 들어왔지만 말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익명 계좌를 만들고 일부 자금을 다른 법인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손놀림은 침착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더 이상 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상우 대표 신사업 론칭이라는 기사 제목이 뜨자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래, 잘난 체 하더니 이제 곧 무너질 거야. 그녀는 화면을 꺼버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안 조용한 방에서 오래된 빌딩 사진을 찢었습니다. 사진 조각이 바람에 흩날렸고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조각 위로 떨어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차분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이걸로 끝이에요. 당신이 남긴 건물은 내 복수의 시작이 됐어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여인의 단단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의지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의 대기실. 번호표를 손에 쥔 김말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또렷했습니다. 고객님, 김말순 씨 맞으시죠? 창구 직원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서류요. 그녀는 꼼꼼히 준비해온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래 서류를 확인한 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금액 상당하신데요. 말수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체만 해주세요. 계좌 세 곳으로 나눠서요. 은행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금액이 차례로 분할 송금될 때 화면의 숫자들이 줄줄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돈은 복수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이름은 모든 거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금은 익명 법인을 통해 돌고 돌며 새로운 명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오래된 실타래를 조용히 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흐름 좋아요. 이제 흔적은 없겠죠. 혼잣말을 하며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상우 대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웃음 오래 못 가. 그녀는 마우스를 꾹 눌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탁자 위에 펼친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정리된 이름들과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파트너, 투자자, 비자금 계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이용해 그들의 세계를 흔들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이종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거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계좌도 안전하게 분산돼 있어요. 잘했어요. 이제 그 돈 조용히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네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편의 오래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이 결국 이런 데 쓰일 줄 몰랐겠죠. 그래도 이게 내 몫이에요. 그녀는 다시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상우야, 내 세상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줄게. 불이 꺼진 방 안 모니터 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 그리고 냉정한 복수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김말순의 집 안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 노트북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와 이름, 회사 계좌번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파일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관련 기사들을 모으고 투자자 명단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한상우 대표이사라는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 허위 서류, 세금 체납. 그녀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이종현이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님, 그 사람 사업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겉으론 깨끗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린 이유는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이었음을. 그녀는 이종현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 예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은 적 있죠? 있습니다. 5년 전 그걸로 사업 자금 만들었죠. 그녀는 그 기록을 출력해 노트에 붙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증거 서류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계좌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법인 서류 복사본. 그녀는 형사라도 된 듯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한 짓을 세상에 알려줄 차례야. 그녀는 차갑게 속삭이며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노트북으로 뉴스 제보 사이트를 접속했습니다. 익명 제보란에 국내 모 기업 대표의 불법 자금 운용 정황이라 적고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녀는 또 다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거래처 중 일부는 이미 다른 범죄와 연루된 회사들이었죠. 그녀는 그들의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협박 가능성 있음이라 적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내 발밑부터 무너지겠지.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호진실 최종본. 그녀는 저장 버튼을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아들인지. 창문 밖에는 서서히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엔 복수의 냄새보다 자유의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내가 만든 거짓의 탑이.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시의 뉴스 채널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유명 기업 대표, 불법 자금 운용 의혹. TV 화면에는 한상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조금 세상이 공평해지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그의 이름은 하루 종일 오르내렸습니다. 횡령, 허위 투자, 가짜 계좌라는 단어들이 기사 제목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스 자막을 읽으며 손가락으로 컵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토록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더니 이제야 내가 만든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창밖에선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접니다. 한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 왜 이러셨어요?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전 이제 끝이에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입을 열었죠. 상우야, 세상에 용서는 많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란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구속 여부를 다루었고 주변 인물들까지 줄줄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시원해야 하는데.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 유리창에는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피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게 참 허무하네요. 하지만 이건 필요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답게 살았어요. 세상에 당하기만 하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은 빛은 TV 화면 속의 한 줄 뉴스뿐이었죠. 한상우 대표 긴급 체포.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김말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아직도 오래된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의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그녀의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됐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겨울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말수는 아침부터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창문 밖엔 회색 구름이 깔려 있었고 골목길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초췌한 얼굴의 한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엔 크럼펄드된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그 한마디에 말순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고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엄마. 사람들도 세상도 나를 다 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니? 그녀의 말은 차갑지만 담담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빌딩 다 당신 거였던 거죠? 그는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 사본과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알았어요. 엄마가 날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나를 버린 건 너였으니까.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 잃어봤더니 그제야 알겠어요. 내가 뭘 버렸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내가 나를 버리던 날 눈 하나 깜짝 안 했잖니. 그 차가 산길을 떠날 때 나는 이미 너를 장례 치렀어. 그녀의 말에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끝인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손을 떨며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말순아, 이 빌딩은 가족을 위한 거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줘. 언젠가 우리 아이가 그걸 깨닫길 바라. 아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날 믿으셨는데 난 그걸 다 망가뜨렸네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믿었지. 하지만 난 아니야. 사람은 한 번 상처받으면 다시는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내가 처음 나를 데려다 버렸던 그 산길로 돌아가 봐. 그때 느꼈던 공포를 내가 다시 느껴야 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시큰했습니다. 상우야. 그녀가 부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아직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건 오늘까지야.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 말은 문틈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손바닥에 남은 편지의 종이 감촉을 느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창문 너머의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한상우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처음으로 진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말수는 오랜만에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말수나. 이젠 그만 놓아줘. 겨울 저녁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말수는 조용히 부엌불을 켜고 상 위에 식탁보를 펼쳤습니다. 낡은 밥그릇 하나,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김치 접시 하나. 고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딱 내 인생이네. 단출하고 그래도 따뜻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밥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웃던 식탁, 고기 냄새에 아이처럼 들떠있던 한상우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래도 행복했죠.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안에 있던 사진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결국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고요히 멎은 순간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아 녹아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후련함이 섞인 평온이 번졌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네요. 내일은 경로당에 김치 좀 나눠드려야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상위에 밥그릇을 덮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그 안엔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원망도 미움도 다 흘려보낼래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부엌의 향기를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이제 진짜 너답게 살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눈은 온 마을을 덮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찌개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말순의 지난 세월처럼 따뜻하고 쓸쓸하고 끝내 아름다웠습니다.